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1학년도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이미 발표된 모집 요강으로 제가 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9월 4일 오늘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모집 요강이 변경되어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빨리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100% 비대면으로 지금 선발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모집 요강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인데요. 중등 과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나 모집 분야 정도만 다르지 일정이라든지 진행 방법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 요강 제09 관련 변경 사항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라든지 추천자 명단 접수 지금 추천 명부가 지금 학교로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전형료, 그 다음에 선발 방법, 제출 서류, 전형 일정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이렇게 첫 번째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응시 원서랑 자기소개서 입력하고요. 전형료를 결제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편으로 생활기록부 이용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당자에 한해서 사회통합 대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결제를 하게 되면 스텝 2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텝 2는 자기주도 미래 핵심 역량 좀 크게 볼게요. 이거 이렇게 크게 보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크죠. 네. 스텝 2 자기주도 미래 핵심 역량 진단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이고요. 스텝 3 세 번째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홈페이지 입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텝별로 일정이 다르니까 날짜 확인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출 서류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일정 스텝 1은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스텝 1 핵심 진단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 진단 진행.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입에 쫙 안 붙어요. 스텝 3,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1을 다 마친, 돈을 다 낸 친구들에게 스텝 2를, 응시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스텝 2에서, 기간 안에, 어떤 과제를 제출한 친구들에 한해서 스텝 3에 지원할 수 있는, 스텝 3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험이 없어지고 진행되는 스텝 2, 3가 어떤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예, 저도 그게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한데요. 뒤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진행 과정 쭉 보시면 추천자 명단, 기관장, 추천 공문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학교에서 진행할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요. 스텝 1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지원서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형료 결제하고 요게 이제 스텝 1이에요. 기간이 원래 기존에는 9월 2일부터 시작이었는데 기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조금 생겼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홈페이지에 입력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년까지 사용됐던 자기소개서 문항이 4문항이었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결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생활기록부 2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되니까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서류들, 그 다음에 직접 우편으로 접수해야 되는 서류들 잘 구분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서류 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식 사전 공지 없음. 그쵸? 아직 양식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네, 보시면 되죠. 순서대로 진행하고 스텝 1을 완료한 학생만 스텝 2에 진행 가능하며 스텝 2를 완료한 학생만 스텝 3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자료와 유사할 경우 다른 지원자의 기재 내용과 유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발 과정이 바뀐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이라고 하시는 게 과연 이게 변별력이 있을 것인가, 학생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재교육원에서도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평가할 때 될 수 있으면 잘 걸러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선발 일정을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변경된 선발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정대로 진행될 거니까 확인하시고 일정 맞추시면 되고, 원서 접수 기간, 원서 접수 방법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안내해서 다시 한번 일정이 쭉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 사이트는 이렇게 접속하셔도 되지만 그냥 검색창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어떤 방식으로 우편 보내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우편을 보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 접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만 접수하셔야 되니까 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필요한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용료가 아마 조금 저렴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변함이 없을까요? 바뀌지 않았나요? 이 부분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용료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평가 방법, 여기서 보시면 사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서류평가로 진행이 된대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제출 서류들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3를 통해서 학생이 입력한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해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는 복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게 된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약간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대략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쵸? 자, 지원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다른 서류들을 문장 유사도 검증을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로 대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지원자의 내용과 기존 자료와 유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출한 서류가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표현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죠?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미래 핵심 역량 진단, 학습 역량 진단 모두 다 문장의 형태로 제출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어떤 과제가 출제될 것이냐, 수학이나 과학 관련해서 지식을 평가하는 간단한 답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출제한 문제가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학생이 못 풀었어요. 누군가에게 풀어달라고 해서 답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학생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자료나 내용을 보고
그 내용과 관련 지어서 어떤 본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탐구한 결과를 간단한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과거의 자료들과 비교해서 걸러내기 수월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형태의 문제보다는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좀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보면 요즘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니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간단한 어떤 자료라든지 내용을 주고 나서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근거로서 제시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들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중에서 뭐 불편한 점 혹은 뭐 긍정적인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보아라. 이런 식의 과제가 출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형태는 좀 생각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첫 해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저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뿐이죠.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네.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뒤쪽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기소개서 양식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정해진 분량 예를 들어서 400바이트 약 200글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200글자에 맞춰야 될까요? 400바이트에 맞춰야 될까요? 400바이트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 포함 400바이트 이렇게 자기소개서 분량 정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고 1번은 기존 문항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원래 2번 문항이 지원한 분야에 관련해서 나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경험 사례를 3가지 이내로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량이 200바이트가 아니라 800바이트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각각 쪼개놨죠. 200, 200, 200 해서 800바이트였는데 600바이트로 줄었어요. 기존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다면 분량을 조절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거 적어보고 이것도 뭐 기존에 있던 문제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질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에서 등 실천한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느낀 점, 배운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학급에서 무슨 뭐 반장, 실장 뭐 이런 활동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도 좋고요. 뭐 아픈 친구가 있으면은 도와줬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협력, 갈등해서 뭐 친구들이 싸웠는데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잘 했다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친구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재미있는 어떤 놀이나 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뭐 레고를 맞췄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환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온라인 학습 과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놨죠. 올해 진행된 강의예요. 원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런 활동에 잘 맞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특강 해갖고 코로나를 과학적으로 탐구해보고 수학적으로 탐구해보고 인문학적으로 탐구해보는 하나의 이런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살펴보는 이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강의란 교재 다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이슈 트렌디 과학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산물 인터넷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재와 강의를 받아보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려면 자료도 많이 찾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책들에게서 찾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제가 진행한 자기소개서 특강이 있어요. 인천대학교 대비 자기소개서 특강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올리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저희 카페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또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